기하 페이지 148, 12 공간좌표. 자, 1 공간좌표 한번 볼게요. 자, X축, Y축 이렇게 있던 걸 평면좌표라고 했다면 X축, Y축, Z축까지 있는 이 입체적인 좌표를 공간좌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좌표 공간은 좌표축과 좌표평면이 정해진 공간을 좌표 공간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공간의 한 점 O에서 서로 직교하는 세 수직선을 그었을 때 이 세 수직선을 각각 X축, Y축, Z축이라고 하고 이것을 통틀어 좌표축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점 O는 당연히 원점 이렇게 불러주겠죠. 자, XY 평면. 옆에 그림에서 노란색으로 보이는 평면입니다. X축과 Y축을 포함하는 평면. XY 평면 이렇게 부릅니다. 노란색 평면 보이시죠? 자, YZ 평면. 뒤에 이렇게 Y축하고 Z축이 만나서 이루고 있는 평면. 예, 보이시죠? 여기. 얘를 YZ 평면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ZX 평면. 보라색 평면 보이십니까? 앞으로 툭 튀어나온 요거. 그죠? 그래서 Z축과 X축을 포함하는 평면을 ZX 평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공간좌표. 좌표 공간의 한 점 P, 여기 입체적인 점 P 보이십니까? 여기에서 이 P를 가르치는 세 실수 A, B, C가 보여요? 여기 A, B, C. 얘를 점 P의 공간좌표라고 하고 P, A, B, C 이렇게 괄호 안에 나타냅니다. 당연히 A는 X좌표, B는 Y좌표, C는 Z좌표를 나타내는 거겠죠. 자, X축 위의 점이다. 그러면 좌표 평면에서 어떻게 나타냈죠? X값만 있고 Y값은 0이었죠. 얘도 똑같아요. X축 위에 있는 점이다 라고 한다면 X는 어떤 값이 있습니다. 그런데 Y랑 Z는 다 0입니다. Y축 위의 점 당연히 Y값만 있겠죠. 나머지는 다 0이고 Z축 위의 점 마찬가지입니다. Z점은 뭔가의 숫자가 있고 나머지는 다 0입니다. 자, 좌표 평면 위의 점도 생각할게요. XY 평면 위의 점이라면 당연히 XY 값은 있겠죠. Z 값은 0일 거고 그 다음에 YZ 평면 위의 점도 마찬가지예요. YZ 값은 있고 X 값은 0일 겁니다. 그 다음에 ZX 평면도 마찬가지예요. Y 값만 없겠죠. 자, 좌표 공간에서 점의 이동. 자, 수선의 발 이거 무슨 뜻이에요? 수선의 발은 당연히 수직으로 만나는 그 점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여기 P점이 있습니다. A, B, C라는 P점이 있는데 얘를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리고 그럼 어떻게 씁니까?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린다는 건 X축 위에 점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X값만 있으면 됩니다. Y축 위에 내린 수선의 발 당연히 Y값만 있겠죠. Z축 위에 내린 수선의 발 당연히 Z값만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평면으로 XY 평면, YZ 평면, ZX 평면으로 내린 수선의 발을 한번 볼게요. 자, ZX 평면으로 이렇게 수선의 발을 쭉 내리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Z랑 X값은 있겠죠. Y값은 없을 것이고요. 그죠? 그래서 Y값만 0이고 그 다음에 ZY 평면을 내리면 Z랑 Y값은 있을 거고 X값이 당연히 0일 거고 그 다음에 XY 평면을 내린다. 그럼 X값, Y값은 있는 대신에 Z값은 0이겠죠. 당연한 얘기를 써놨습니다. 그죠? 자, 대칭 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 원래 뭐였어요? X값은 그대로 두고 Y값만 부호가 바뀌었죠. 얘는 X값을 그대로 두시고 YZ가 다 부호가 바뀝니다. X축 대칭 이동하면요. 자, Y축 대칭 이동하면 원래는 좌표 평면에서는 Y값은 가만히 있고 X값만 부호가 바뀌었잖아요. 얘는 Y값 가만히 있고 이렇게 XZ값만 부호가 바뀝니다. 이번에 Z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래요. 당연히 Z값만 그냥 있을 거고 XY 값은 부호가 바뀔 겁니다.
이것도 좌표 평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들이니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좌표 공간의 점 ABC를 이번엔 XY 평면, YZ 평면, ZX 평면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킨대요. 그러면 XY 값 빼고 나머지 Z 값만 음수. 그 다음에 YZ 평면에 대칭 이동시킨다. YZ 빼고 나머지 값만 음수. ZX 평면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다. ZX 빼고 나머지 값만 음수. 이렇게 부호 바꾼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다. 그럼 뭐예요? 좌표 평면에서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X값, Y값 부호가 다 바뀌었듯이 얘도 ABC 부호가 다 바뀝니다. 이해됐나요? 자, 319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그림과 같은 직육면체 4점 O, A, E, G의 좌표를 각각 구하래요. 그럼 O의 좌표는 뭡니까? 얘는 원점이잖아요. 당연히 0, 0,0이겠죠. 그 다음에 E 좌표 어떻게 구할까요? 얘는 YG 평면 위에 E가 있죠. 그러면 Y값, G값 그대로 읽어주시고 X값만 0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X값은 0이고 Y는 3이고 G는 3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죠. 자, A는 지금 어디 위에 있나요? A는 X축 위에 있는 점이죠. 그래서 X값만 있고 Y값은 0, 0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G 좌표는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G는 X값, Y값, G값 모두 다 있죠. X값은 2고 Y값은 3이고 G값은 4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21번 봅시다. 좌표 공간의 점 2, 3, 1에 대하여 다음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X축에 내린 수선의 발. 그럼 X값만 있다는 얘기겠네요. 그럼 X값은 2고 X축의 점이니까 Y값은 다 0이다. 이렇게. 이번에는 YG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 그럼 YG 평면에 내렸으니까 YG 값은 있겠죠? 그리고 X값은 0이겠죠? 0하고 3하고 1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인 점 C래요. 그럼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Y값은 건드리지 말고요. 나머지만 부호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요. 자, 그 다음에 ZX 평면에 대하여 대칭인 점 D가 있습니다. ZX 평면이다 그러면 Z값, X값은 그대로 있을 것이고 대칭이기 때문에 나머지 Y값만 부호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2 있고 1 있고 Y값만 마이너스 3으로 바뀌면 되겠습니다. 대칭인 점 그러면 그 값 빼고 거기에 언급되지 않은 나머지 평면의 값만 음수로 마이너스 하나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호를 바꿔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두 점 사이의 거리. 얘는요, 점 A가 있고 점 B가 있다고 했을 때 두 점 사이의 거리 X 좌표의 차이의 제곱 더하기 Y 좌표의 차이에다 루트 씌우면 두 점 사이의 거리였죠. 달라지는 건 Z 좌표밖에 없습니다. X끼리 빼고 Y끼리 빼고 G끼리 빼서 모두 제곱한 다음에 루트 씌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좌표 공간에서 두 점 A, B 사이의 거리를 나타냅니다. 자, 원점과 A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나타냅니까? X1 빼기 0, Y1 빼기 0, G1 빼기 0 이렇게 될 거니까 그냥 A 점끼리만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 씌워주시면 되겠죠. 자, 개념 확인 문제 1번 한번 볼까요? 얘는 한 점이 원점이네요. 그러면 쉽죠? 어떻게 합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루트 4 더하기 9 더하기 1 그래서 루트 14 이렇게 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X좌표끼리 뺄셈, Y좌표끼리 뺄셈, G좌표끼리 뺄셈 하면 되겠죠? 2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3 마이너스 2의 제곱 그러면 3, 3은 9 더하기 0 더하기 1 얘도 루트 10 이렇게 쉽게 풀 수 있겠습니다. 자, 323번 볼게요. P점
2, 마이너스 1,3과 x축에 대해서 대칭인 점이 a. 그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x값 그냥 두십시오. 그죠? x값은 그냥 두시고 나머지 부호 바뀔게요. 플러스 1로 바꾸고 마이너스 3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yz 평면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yz 값 그냥 두시고요. 나머지 x 값만 부호 바꾸면 됩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3. 그죠? 두 점 사이의 거리 어떻게 해요? 2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1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의 제곱 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루트 4, 4, 16 더하기 2, 2는 4 더하기 6, 6에 36 이렇게 되네요. 그럼 20에다 56 56이니까 얘는 2 루트 14 이렇게 됩니다. 56 7, 8에 56인데 4만 밖으로 빠져나가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거리를 알려줬어요. 거리를 알려줬으면 이제 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루트 거리 알려줬죠. 1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2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마3 빼기 마1의 마3 빼기 1의 제곱 했더니 2 루트 6이래요. 그럼 처음부터 양변을 제곱합시다. 제곱을 한다면 얘는 일단 이거 정리하고 제곱하자. 정리하고 얘는 루트 안에다 24 이렇게 넣어놓을게요. 그 다음에 1 빼기 3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4, 4, 16 이렇게 되네요. 그죠? 얘를 제곱하면 얘는 20 플러스 2 마이너스 a의 제곱이 2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정리해서 계산해 봅시다. a의 제곱 마이너스 2 앞뒤 플러스 뒤의 제곱 그리고 넘어오면 마이너스 4는 0. 그러면 a 마이너스 4는 0. 그럼 a 값은 0이거나 또는 a 값은 4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25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좌표 공간의 두 점 A, 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Y축 위의 점을 C라고 합니다. 그럼 Y축 위에 점이 있으니까 X값, Y값, X값, Z값은 당연히 0이겠다. 라고 이 점을 이렇게 결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같은 거리에 있다면서요. 그죠? 그러면 Y축 위에 어떤 점이 있는데 같은 거리 이렇게 거리가 같다는 얘기잖아요. C 좌표로부터 양쪽에 A랑 B랑 거리가 같다니까 A, C랑 B, C랑 같다. 이걸로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루트 안에다 넣어서 계산해야 되니까 양변 그냥 제곱해서 합시다. 그럼 AC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3 마이너스 0의 제곱이 뭐랑 같다? BC 3 마이너스 0의 제곱 더하기 2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 빼기 0의 제곱. 그러면 이쪽은 1 더하기 A의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플러스 9 얘는 9 A의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그 다음에 4, 4 얘는 2는 4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없앨 거 없애고 정리해서 풉시다. 9 사라질 거고요. A의 제곱도 사라질 겁니다. 그 다음에 정리하면 넘기면 2A 그리고 얘는 8 2A가 8인데 여기 이만큼 빼면 2A는 6 A는 3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A만 구했으면 C의 좌표 끝났죠 뭐. C의 좌표 0, 3, 0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7번 문제 볼게요. 좌표 공간의 두 점 A, B 얘와 XY 평면 위의 점 P에 대하여 그럼 XY 평면 위에 있는 P점에 대하여 AP, BP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문제 우리가 어떻게 풀었냐면요. 일단 XY 평면 위에 점 P가 있다고 했고 AP랑 BP 한번 봅시다. 얘는 A의 좌표를 봤을 때 A의 X좌표는 양수고요. Y좌표 양수고 Z좌표가 음수죠. 그 다음에 B좌표 보면 X가 음수, Y가 양수, Z가 음수. 그죠? 그러면 얘를 뭘 판단할 수 있냐면요. 얘 그림을 그릴 수도 있는데 내가 그림은 잘 그려서 정확하게 표현을 못 해줄 것 같아서. 그죠? 그러면 Z좌표가 둘 다 음수잖아요. 그러면 XY 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얘를 살펴보면 XY 평면 이렇게 XY 평면 이렇게 있으니까 그죠? 땅바닥으로부터 평행한 이런 시점이 있으니까 얘를 XY 평면에 같은 방향에 있습니다. Z좌표만 음수인 쪽에 그죠? 얘네들이 Z좌표가 음수인 쪽에 같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Z좌표가 위로 이렇게 이렇게 Z좌표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죠? Z좌표 음수 쪽에 얘네 둘이 같이 찍혀 있는 겁니다. 이쪽에 이렇게 찍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 거리가 ZY 평면 위에 어딘가에 얘 P가 점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 거리 이렇게 같다는 얘기입니다. Y가 음수 쪽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이렇게 요게 화살표 있는 게 Z좌표고 그죠? Z좌표 음수 쪽에 이렇게 두 개가 찍혀 있어가지고 여기 어디 위에 P가 있어. 여기 XY 평면 위에 P가 있는데 그 거리가 지금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평행 이동시키세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었었냐면요. 이런 문제. 만약에 이렇게 XY 이렇게 좌표 평면이 있었을 때 A가 여기고 만약에 B가 여기예요. 그리고 X축 위에 어떤 임의의 점 P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AP, BP 사이의 최소값 어떻게 구했었냐? 이렇게 구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요. X좌표에 대해서 평행 이동을 시킵니다. 예를 들면 A를 여기다가 이렇게 옮겨서 얘를 A 다시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옮긴 다음에 A, B 사이의 최소값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줄을 긋습니다. 이렇게 줄을 긋고 그죠? 요 선본 위에 X축 여기에 P가 있을 때 최소값이다. 얘와 얘 사이의 최소의 거리는 B하고 A' 사이의 거리이다. 그죠? P가 바로 거기 X축 뚫고 지나가는 그 선본 위에 요 위에 있을 때 P가 여기 위에 있을 때 그 최소값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둘 중에 하나를 평행 이동시켜가지고요. 평행 이동시킨 좌표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거예요. 하나를 이쪽으로 위로 이렇게 탁 올려서 그립니다. 하나를 위로 이렇게 탁 올려서 그려가지고 이렇게 하나를 올려서 그린 다음에 얘와 얘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게 하고 P좌표가 여기에 있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최소거리다. 뭐 이런 거 쓰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거기 실제로 문제집에서는요. 뭘 바꿨냐면요. B의 좌표를 평행 이동시켰어요. 그런데 나는 A의 좌표를 평행 이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디에 대해서 평행 이동시킨 거냐면요. XY 평면에 대해서 평행 이동을 시켰기 때문에 Z값만 부호가 바뀌시면 됩니다. XY는 그대로 쓰시고요. Z값만 부호 바꿔서 이렇게 플러스 4가 됐어요. 그리고 B의 좌표는 그대로 씁니다. 그럼 B의 좌표는 여기 있는 거고요. A'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여기로. 그죠? 그러면 A'과 B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면 되겠죠? 2 플러스 1의 제곱, 3 마이너스 2의 제곱, 4 플러스 1의 제곱 한다면 얘가 얼마가 됩니까? 35. 정답은 루트 35가 그 최소값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물론 B의 좌표를 평행 이동시켜도 괜찮아요. B의 좌표를 평행 이동시키고 A 좌표를 그냥 두고 B의 좌표를 마이너스 1, 2, 1 이렇게 Z좌표만 얘도 부호 바꿔가지고 풀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문제집에 있는 풀이 방법이나 선생님이 푼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둘 중에 한 점만 평행 이동시키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29번 한번 볼게요.
좌표 공간의 두 점 A와 B에 대하여 A, B의 YG 평면 위로의 정사형의 길이가 A, 정사형의 길이 기억나시나요? 그 다음에 ZX 평면 위로의 정사형의 길이가 B일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일단 YZ 평면 위로의 정사형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값이 없는 거예요? X 값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럼 X 값을 없게 만들어 주세요. X 값이 0이고 YG는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걸 A'이라고 두고 B'도 똑같이 만들 수 있죠. X 값이 없겠죠. 왜? YG 평면 위로 얘를 옮겼으니까. YG 평면 위에 있는 점은 X 값이 없으니까 X 값만 없이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정사형의 길이 이제 구할 수 있죠. A', B'의 거리를 구하시면 되겠죠. 0-0의 제곱 더하기 1-5의 제곱 더하기 -2, -1의 제곱 구하면 얼마입니까? 얘는 16에다가 9를 더하니까 25 루트 25니까 5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에 ZX 평면 위로의 정사형 ZX 평면 위에 있는 점인 거니까요. Y값이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Y값만 0으로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그죠? Y값만 0으로 바꾸면 돼요. 근데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뭐 X값이 0이고 X값이 6이고 그냥 그대로 쓸게요. X값이 6이고 Y값이 0이고 G값이 -2. 선생님이 지금 이거를 왜 다시 봤냐면요. 정사형을 하고 그 정사형을 또 옮긴다는 줄 알고 본 거예요. 아니죠. 원래 점을 YZ 평면 위로 한번 옮기고 그 다음에 ZX 평면 위로 한번 옮긴 거죠. 그죠? 그래서 ZX 평면 위로 옮긴 거니까 Y값만 0이고요. 원래값 X값하고 Z값은 원래값 그냥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리 6-2의 제곱 더하기 0-0의 제곱 더하기 -2, -1의 제곱. 그럼 얼마입니까? 4, 4, 16에다가 3, 3은 9. 얘도 똑같네요. 루트 25가 되니까 얘도 5가 되네요.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 플러스 B는 5 더하기 5는 10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 볼게요. 특별한 공식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두 점 A, B를 내분점, A, B의 내분점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잖아요. 내분점의 X좌표, Y좌표 이렇게 있고 외분한다. 그럼 외분점에 X좌표, Y좌표 있었잖아요. 뭐만 더 생긴 거예요? 똑같아요. X좌표, Y좌표, Z좌표만 있는 겁니다. 여기도 외분점도 X좌표, Y좌표, Z좌표만 있는 겁니다. 특별히 새로 배우는 공식이 없죠. 당연히 중점도 마찬가지예요. X좌표 더하고 2로 나누고 Y좌표 더하고 2로 나누고 Z좌표 더하고 2로 나누고 이거는 중점의 좌표고 당연히 무게중심도 3분의 세변의 길이의 합 3분의 세점의 합 3분의 세점의 합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특별한 내용 하나도 없죠. Z좌표만 그냥 추가가 된 것뿐입니다. 자, 331번 한번 볼까요? 두 점 A, B에 대하여 선분 A, 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P 1대2 내분점이라서 내가 1대2, 1대2, 1대2 이렇게 다 써놨고요. 1 플러스 2 이렇게 써놨고 그 다음에 1대2로 외분하는 점을 Q 그래서 1-2, 1-2 이렇게 내가 다 써놓은 겁니다. 자, X좌표 바꾸시면 되겠죠. 1대2지만 B점이 앞으로 오고 A점이 뒤로 가면 되죠. B점의 Y좌표가 앞으로 오고 그 다음에 A점의 Y좌표가 뒤로 가고 그 다음에 B점의 Z좌표가 앞으로 오고 얘가 뒤로 가고 이렇게. 그럼 얘는 얼마입니까? 3분의 6, 3분의 9, 3분의 12. 그러니까 P점의 좌표는 2, 3, 4 이렇게 1대2로 내분하는 점 P의 좌표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외분하는 점 Q의 좌표 구합시다.
Q의 좌표. 당연히 얘도 x, y 위치만 바뀌면 됩니다. 위에 있는 거 그대로 쓸게요. x, y 위치가 바뀌는 게 아니라 B랑 A가 크로스 되는 거죠. B가 뒤에 있는 게 앞으로 오고 앞에 있는 게 뒤로 가고. 그죠?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분의 4 빼기 2. 얘는 마이너스 1분의 5 빼기 4. 1.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분의 0. 그러니까 Q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뭐 구하래요? P, Q의 중점 M. 이 두 점의 중점. 더하시면 되겠죠. X좌표끼리. 그 다음에 Y좌표끼리. Z좌표끼리.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중점 얼마인가요? 중점 M의 좌표는 0, 1, 2 이렇게 되겠네요. 다 구했죠? Z좌표만 그냥 추가된 거예요. 똑같아요. 방법은. 333번 볼까요? 두 점 AB를 이은 선분 AB가 XY 평면에 의해 M 대 N으로 내분될 때 서로 소인 두 자연수 M 대 N에 대하여 M의 제곱 더하기 N의 제곱. 그럼 얘는 XY 평면 위의 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Z좌표는 0인 겁니다. Z좌표가 0인 겁니다. 그죠? 그러면 나머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없겠죠. 그죠? Z좌표가 0이다. 이것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구하지 마시고요. 그죠? 그래서 Z좌표 M 대 N으로 내분된다고 했고 Z좌표가 A의 Z좌표는 마이너스 2, B의 Z좌표는 4. 그죠? M 플러스 N분의 MN 하시고 B가 앞으로 오고 A의 Z좌표 이렇게 갔을 때 그 값이 0입니다. 요걸로 구할 수 있겠죠. 어차피 M 대 N의 비율만 알면 되는 거지 정확하게 M이 얼마고 정확하게 N이 얼마니 이걸 물어본 게 아니에요. 뭐 6대 4 더라도 3대 2로 이렇게 약분해서 쓰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6대 4인지 뭐 12대 8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차피 비율만 알면 되니까 M 대 N의 비율만 알아보기 위해서 다른 값들 다 구하면 너무 복잡하니까요. 그냥 Z좌표가 0인 것만 알지 나머지 좌표는 알지도 못해요. X, Y 평면 위에 있는 그 점인데 M 대 N으로 내분되는 그 나머지 점 알고 있습니까? 어차피 모르죠. 그래서 Z좌표가 0이다. 이거밖에 어차피 쓸 수가 없어요. 이거밖에 어차피 다른 거 쓸래야 쓸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봅시다. 얘는 M 플러스 N분의 4M 마이너스 2N. 그죠? 얘는 어차피 M 플러스 N이 0일 리는 없으니까. 그죠? 전체 값이 0이 되려면 위에가 0이면 되겠죠. 분자가 0이면 되겠죠. 분모가 0일 리도 없고 분모가 0일 때 어떤 분자를 정의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4M은 2N과 같다. 그럼 약분하면 2M은 N과 같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몇 대 몇이라는 얘기입니까? 얘는 M 대 N은 이렇게 둘 수 있어요. M 대 N을 물어본 거니까 N 대신에 EM을 씁니다. M 대 EM. 그럼 M 약분하면 1대 2로 내분했구나. 그죠? 1대 2로 내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M은 1이고 N은 2다.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은 5다. 그래서 5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얘는 되게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Z가 0이다 라는 걸 쓰지 않으면 이런 생각이 나지 않으면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얘를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하지 마시고 M 대 N 자리에 그냥 이 M 넣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얘를 이 M이 1N이잖아요. 그럼 외항의 곱은 2 곱하기 M 이렇게 있는 거고 내항의 곱과 같다. 내항의 곱과 같다. 그럼 이렇게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여기서 보면 알 수 있죠. M은 1이고 N은 2다. 이것도 알 수 있겠죠. 어떻게 하든지 그건 자기 자유.
335번 볼게요. 4점 A, B, C, D를 꼭지점으로 하는 평행사변형 A, B, C, D가 있습니다. A 좌표 알려줬고요. B 좌표 알려줬고요. C 좌표 알려줬고요. D 좌표는 뭔지 몰라서 그냥 A, B, C로 뒀습니다. 그런데 얘는 각각 뭐 A, D의 길이와 B, C의 길이가 같다. 그리고 D, C의 길이와 뭐 A, B의 길이가 같다. 뭐 이렇게 풀 수도 있겠지만 두 대각선의 교점이라면 각각의 중점인 겁니다. 그리고 B, D의 중점이나 A, C의 중점이나 그 값은 같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구할 수 있는 A, C의 중점 M의 좌표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값끼리 더하고 2로 나누고 Y값끼리 더하고 2로 나누고 Z값끼리 더하고 2로 나눴습니다. 그럼 M값의 좌표가 뭐가 됩니까? 2, 2,2네요. 그러면 BD의 중점의 좌표도 2, 2,2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A 플러스 4 나누기 2도 이고 B 플러스 5 나누기 2도 이고 그 다음에 C 플러스 4 나누기 2도 입니다. 그러면 A 좌표는 뭐가 되겠습니까? A 좌표는 2가 돼야 되니까 전체가 2분의 4가 2니까요. A가 0이고 그 다음 B 좌표는요. 4가 돼야 되니까 얘는 B는 마이너스 1 그죠? C의 좌표는 뭡니까? C 좌표도 0이면 되겠죠? 그죠? 2분의 4가 2니까 그래서 D 좌표 구했습니다. 0,0,0 썼던 걸 A, B, C 썼던 걸 0, 마일, 0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337번 한번 볼까요? 얘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가 이렇대요. 무게중심의 좌표 어떻게 구하죠? X값끼리 다 더해서 3으로 나누고 Y값끼리 다 더한 후 3으로 나누고 Z값끼리 다 더한 후 3으로 나눴을 때 그 좌표가 7, 8, 9이면 되겠죠. 뭐 너무 쉽죠. 그래서 얘는 A 플러스 8이 21이면 되겠습니다. 그럼 A가 얼마입니까? A가 13 구했고요. 그 다음에 얘는 B 플러스 7이 83, 24면 됩니다. 그럼 B 값이 뭐가 됩니까? 17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C 플러스 6이 39, 27이면 되겠죠. 그럼 C는 얼마면 됩니까? 21이면 되겠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A, B, C 값 다 구했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어요. 158페이지에 344번까지 풀어주세요. 이제 기하도 한 강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최선을 다해주세요.